이제 보니 이 집의 주인은 나 말고 너였구나. 영수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래. 그 편지, 그 사진, 그리고 이 눈으로 본 키스. 다 내가 지어낸 거겠지? 가족? 부부? 다 거짓이었어. 나 혼자 이 집을 진짜라고 믿은 거야. 이제부터 내 인생에 당신 둘은 없다. 다 가져. 이 집도, 그 인간도, 이 지옥 같은 가면극. 누군가의 인생 같고 어쩌면 내 이야기 같은 이 드라마.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영숙은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40년을 넘게 이어온 습관이죠. 옆자리에서 코를 고는 남편 박재성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이불을 젖히고 일어났어요. 슬리퍼 소리마저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단지 너머로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죠. 예쁘긴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런 일상이 무료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음식을 만들고 똑같은 텔레비전을 보는 생활.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싶은 생각이 스물거렸습니다. 커피포트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을 보며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공허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바빴어요. 준호를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일에 바쁜 나날들이었죠. 그때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할 일이 없었습니다. 여보, 커피 좀. 남편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어요. 영숙은 즉석 커피를 탄 머그컵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치고 있었어요. 은퇴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공무원 시절의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전보다 말수가 더 줄어든 것 같았어요. 날씨가 좋네요. 오늘 산책이라도 해볼까요? 영숙이 말했지만 박재성은 신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응. 짧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영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 함께 있어도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둘 사이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박재성은 여전히 신문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영숙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묘한 외로움을 느꼈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어제 옆집 부인이 그러는데 요즘 부부 여행 프로그램이 인기래요. 우리도 한번.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박재성은 신문장을 넘기며 고개를 저었어요. 번거로워. 집이 제일 편하지.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관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설거지를 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일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남편은 은퇴 후 더욱 말이 없어졌고 아들 준호는 결혼 후 연락도 뜸해졌어요. 나만 혼자 이 텅 빈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청소를 하는데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언제부터인가 등이 굽어지고 주름이 깊어진 모습. 예전에는 그래도 단정하게 치장하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귀찮아졌어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관심 없는데 뭘 위해 꾸미겠어요. 오전 10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지혜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손에는 2살배기 손녀 서연이를 안고 있었죠.
어머 지혜야, 또 왔네. 서연이 안녕? 영숙은 반가운 마음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손녀의 보드라운 뺨에 뽀뽀를 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럴 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녀는 영숙에게 있어 유일한 기쁨이자 삶의 활력소였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방긋 웃으며 영숙의 목에 매달렸어요. 이런 순간이면 모든 우울함이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만큼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은 없었죠.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지혜는 늘 예의 바르고 똑똑한 며느리였어요. 대학원까지 나온 수재에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었죠. 처음엔 아들이 아까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더 큽니다. 적어도 지혜는 영숙을 존중해주고 예의를 지켜줬으니까요. 요즘 같은 며느리 찾기 어렵다는 걸 영숙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혜가 서둘러 나가려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듯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뭔데? 영숙이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요. 혼자 계시는 게 좀 그래서 며칠만 여기서 지내셔도 될까요? 지혜가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기도 뭐해서요. 잠깐 며칠만. 영숙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며느리의 엄마라니. 이은정 씨 말이군요. 한두 번 결혼식이나 돌잔치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사이였어요. 기억을 되짚어 보니 미용실을 하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화려한 스타일의 목소리도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었던 것 같았어요. 우리 집 분위기와는 좀 다른 분이었죠. 게다가 다른 집안 어른을 모시고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집안 분위기도 달라질 테고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생활 패턴도 다를 테고 음식 취향도 다를 테고 글쎄, 그게 영숙이 머뭇거리자 박재성이 갑자기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지 뭐. 며칠이면 며칠이지. 혼자 계시는 분이 외로우실 테니까. 영숙은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일에 별로 관심도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적극적인 걸까요? 심지어 먼저 나서서 허락까지 해주다니. 뭔가 이상했지만 며느리 앞에서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럼 며칠만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영숙이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엄마도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지혜가 나간 후 영숙은 거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마치 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은 기분이 든 것은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이은정이 집에 들어온 날은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숙은 아침부터 신경이 쓰여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또 청소했어요.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왠지 모를 긴장감 때문이었죠. 박재성도 평소와 달리 옷을 단정히 갈아입고 머리까지 빗어 넘겼어요. 이상했습니다. 며느리 엄마를 맞이하는 것 치고는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았거든요. 저 여자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편한 걸까? 영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된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 왔어요. 지혜의 목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은정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영숙은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기억 속의 이윤정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영숙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윤정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60대 초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였습니다. 염색한 머리카락은 윤이 났고 화장도 정교했어요. 옷차림새도 화려했죠. 명품 가방에 하이힐까지 신고 있었어요. 영숙은 갑자기 자신의 수수한 차림새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 이윤정 씨. 어서 오세요. 영숙이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뭔가 주눅이 드는 기분이었어요. 이윤정의 당당한 모습 앞에서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재성 씨도 계시네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윤정이 박재성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영숙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이윤정이 집안을 둘러보는 눈빛이 너무 익숙해 보였거든요. 마치 처음 오는 집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더 이상한 건 그 눈빛이 안방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영숙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 안방을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는 걸까요? 어서 들어와요. 짐은 어디에 둘까요? 영숙이 물었지만 이윤정은 이미 실내화를 신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아,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는 마치 자기 집인 양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윤정이 주방 쪽을 가리키며 한 말이었어요. 화장실은 저쪽이고 주방은 이쪽이네요. 집 구조가 참 좋아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집 구조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우와, 집이 정말 깔끔하네요. 역시 영숙 씨 솜씨예요. 이윤정이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오히려 어디선가 본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가장 이상한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손님이 와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계속 이윤정 쪽을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소파에서 일어나서 직접 인사까지 했어요. 어서 오세요. 계시는 동안 편히 지내세요. 영숙은 그런 남편을 처음 봤습니다. 재성 씨 여전히 정정하시네요. 그때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윤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영숙은 그 말이 걸렸습니다. 그때라니 언제를 말하는 거죠? 아, 재성 씨. 아직도 커피는 블랙만 드시죠? 이윤정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블랙커피를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아는 거죠? 심지어 영숙도 최근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말이에요. 남편은 집에서 늘 믹스커피만 마셨거든요. 어떻게 그걸? 영숙이 물어보려 했지만 이은정이 먼저 말했어요. 아, 예전에 어디선가 들었나 봐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지만 그 말이 거짓말 같았어요. 이은정의 표정에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거든요.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응, 그래. 블랙커피를 좋아하지.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숙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이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혜 앞에서 섣불리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럼 저는 회사에 가봐야겠어요. 어머니들 편히 계세요. 지혜가 인사하고 나간 후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영숙과 이은정, 그리고 박재성 세 사람만 남겨진 거예요. 영숙 씨, 차라도 한잔 할까요? 이은정이 말했지만 이미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찬장을 열어 찻잔을 꺼내는 거예요. 영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찻잔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아는 거죠? 이은정 씨,
찻잔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영숙이 물으려 했지만 이은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 대충 짐작으로요. 보통 여기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네요.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찻잔은 다른 찬장이 아닌 정확히 영숙이 늘 두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심지어 영숙이 자주 쓰는 찻잔까지 정확히 골라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영숙은 계속 거실을 신경 쓰고 있었어요. 이윤정과 박재성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 사이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말이죠. 정말 오랜만이네요, 재성 씨. 이윤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박재성의 대답도 들렸죠. 그런데 그 대화에서 뭔가 숨겨진 의미가 느껴졌어요. 단순히 지나가는 인사말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네요. 이윤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숙은 귀를 바짝 세웠지만 그 다음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을 때 영숙은 더욱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은정이 게스트룸으로 안내받으면서도 자꾸만 안방 쪽을 힐끗힐끗 보는 거예요. 그 시선이 너무 의미심장했습니다. 마치 그 방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럼 푹 주무세요. 영숙이 인사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박재성이 벌써 잠든 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숨소리가 깨어있는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여보, 영숙이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코를 골았을 텐데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뭔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밤중에 영숙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복도를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이 시간에 왜 불이 켜져 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은정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였어요. 낮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도 함께요. 영숙은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편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새벽에 들었던 그 이상한 소리들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안방에서 들려오던 이은정의 웃음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이은정이 먼저 일어나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화장도 말끔히 하고 옷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영숙보다 훨씬 일찍 일어난 것 같았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영숙이 인사했습니다. 네, 잠이 별로 안 왔어요. 새로운 환경이라 그런가 봐요. 이은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쩐지 거짓말 같았습니다. 잠이 안 왔다기보다는 다른 일로 바빴던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박재성은 아직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안방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남편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일어나셔야죠. 아침이에요. 영숙이 불렀지만 남편은 몸을 뒤척이며 좀 더 자고 싶다고 중얼거렸어요. 평소 같으면 새벽에 일어나는 남편이 이렇게 늦잠을 자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식탁에서 아침을 먹는 동안 이은정은 계속 영숙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뭔가 품정하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영숙 씨, 혹시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이은정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그 질문에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어젯밤에 엿듣는 걸 들켰을까요? 네, 잘 잤어요. 영숙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요? 저는 중간에 화장실 가는 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이은정이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확실히 들켰군요. 영숙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 박재성이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나타났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이은정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는데 남편은 영숙을 피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어색해 보였어요. 커피 드릴까요? 영숙이 물었지만 남편은 아니, 괜찮다며 손을 저었어요. 평소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남편이 갑자기 마시지 않겠다니 이상했습니다. 재성 씨는 역시 블랙커피가 좋으시죠? 제가 타드릴까요? 이은정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영숙보다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집 안주인인 것처럼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은정이 설탕과 프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남편이 좋아하는 머그컵까지 정확히 골라냈습니다. 영숙도 잘 모르는 남편의 취향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걸까요? 고마워요. 남편이 커피를 받으며 말했는데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영숙에게는 한 번도 그런 톤으로 말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은정 씨, 혹시 우리 남편이랑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너무 친해 보이는데요. 그 질문에 이은정과 박재성 모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확신했어요. 이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말이죠. 아, 그냥 지혜 결혼식 때 몇 번 인사한 적이 있어서요. 이은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결혼식에서 몇 번 본 사이가 이렇게 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가요? 그런데 서로 너무 친해 보여서 영숙이 다시 물으려 했지만 남편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어요. 산책 좀 다녀올게. 그리고는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 산책 같은 걸 좋아하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나간 거예요. 마치 이 상황을 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이은정은 더욱 당당해졌어요. 영숙 씨,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 말에 영숙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이세요? 저는 이 집에 오래된 인연이 있어요. 혹시 재성 씨한테 예전에 여자가 있었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이은정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영숙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 모르셨구나. 그럼 재성 씨가 얼마나 신중한 분인지 알겠네요. 이은정이 비웃듯 말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에요. 그 순간 영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은정의 말투에서 확신에 찬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마치 뭔가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떤 인연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재성 씨가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대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은정이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그 태도가 영숙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에 지혜가 들렀을 때 영숙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혜야, 너희 엄마가 아버지를 어떻게 아는지 아니? 글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선가 아는 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혜가 대답했어요. 왜요? 뭔가 이상한 일이라도 있어요? 영숙은 며느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박재성이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졌어요. 이은정은 마치 이 집의 여주인인 양 행동했고 남편은 계속 영숙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이야기해요. 영숙이 말했지만 박재성은 피곤하다며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은정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어제 봤어요. 둘이 손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런 환청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쯤 또다시 복도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문틈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이은정이 안방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다음 날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본 그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이은정이 안방 문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던 그 자연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 뒤로 들려오던 속삭임 소리들.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박재성과 이은정이 아침 산책을 나간 사이 영숙은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은정이 머물고 있는 게스트룸부터 살펴봤어요. 가방 안에는 특별한 게 없어 보였지만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수첩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이상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재성이 아직도 아침에 블랙커피, 거실 소파 위치 그대로, 안방 침대 왼쪽에서 자는 습관 변함없음 같은 내용들이었죠. 영숙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처음 온 사람이 쓸 메모가 아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숙은 급하게 수첩을 제자리에 두고 부엌으로 나왔어요. 다녀왔어요. 박재성과 이은정이 함께 들어왔는데 둘의 표정이 뭔가 진지해 보였습니다. 산책 어떠셨어요? 영숙이 일부러 밝게 말했지만 두 사람 모두 어색한 웃음만 지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온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 점심 준비 도와줄까요? 이은정이 말했는데 그 말투가 더욱 당당해졌어요. 마치 이 집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용기를 내서 안방 서랍을 뒤져봤어요. 박재성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였죠.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다가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낡은 상자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영숙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젊은 시절의 박재성과 이은정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었어요.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둘이 정장과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이은정과 턱시도를 입은 박재성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영숙과 결혼하기 10년 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영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자신은 뭐였을까요? 두 번째 부인? 아니면 뭘 하고 있어요? 갑자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숙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이은정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건... 영숙이 말을 더듬었지만 이은정은 천천히 다가왔어요. 찾았네요. 그 사진들 말이에요. 이은정이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재성 씨가 잘 숨겨뒀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아내의 눈은 다르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진들이 대체 뭐예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시는 그대로예요. 저와 재성 씨는
한때 부부였어요. 이은정이 덤덤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영숙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영숙이 소리쳤지만 이은정은 여전히 냉정했어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이 반지는 뭐죠? 이은정이 목걸이 안쪽에서 반지 하나를 꺼냈어요.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영숙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결혼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이었거든요. 같은 보석상에서 샀나 봐요. 재성 씨의 취향은 변하지 않네요. 이은정이 비웃었어요. 그때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급히 온 것 같았어요. 두 여자가 사진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이 사진들이 뭐예요? 영숙이 사진을 들고 박재성에게 다가갔어요. 박재성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그래, 은정이랑은 예전부터 인연이 있었어. 인연이요? 이게 인연이에요? 결혼 사진까지 있는데요?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도 외로웠다고. 박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결혼 전에, 그리고 결혼 후에도. 결혼 후에도요?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바보였어요? 영수가 진정해. 다 지난 일이야. 박재성이 달래려 했지만 영숙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지난 일이요? 그 여자가 여기 와 있는데 지난 일이라고요? 영숙이 소리쳤어요. 매일 밤 안방에서 속닥거리는 것도 지난 일이에요? 이은정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영숙 씨, 진실을 받아들이세요. 재성 씨의 마음은 진작에 저에게 돌아왔어요. 당신은 그냥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그 말에 영숙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내가 평생 모은 것도, 내가 지켜온 것도 다 있는 이 집에서 내가 왜 있어야 하는지 이해 못하겠어. 영숙아, 진정해. 박재성이 말렸지만 영숙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당신도 말하지 마.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식으로 속일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영숙의 목소리는 점점 절규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혜가 들어왔어요. 어머니들,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도 소리가. 지혜는 안방의 어수선한 모습과 흩어진 사진들, 그리고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당황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혜야, 너희 엄마 당장 데려가.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 영숙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이은정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지혜야, 미안해. 어머니가 오해를 하고 계셔서. 오해요? 이게 오해예요? 영숙이 사진을 지혜에게 보여줬어요. 지혜는 그 사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버님이랑 이런 사진이 왜? 결국 영숙은 그날 밤 집을 나갔습니다. 나 없이 살아봐. 내가 빠진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두고 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40년 동안 지켜온 집이었지만 더 이상 자신의 집 같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집을 나온 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집이 전부였는데 이제 갈 곳이 없었어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가방 하나만 들고 나온 것이 전부였죠. 결국 동네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찜질방 로비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찜질방 입구에서 돈을 내며 영숙은 자신의 처지를 실감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신을 위한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첫날 밤은 찜질방 휴게실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함께 잔 침대가 아니면 잠들기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박재성과 이은정의 과거, 그리고 자신이 모르고 살아온 진실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새벽 4시쯤 영숙은 찜질방 안쪽 소파에서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도 이은정의 비웃는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영숙 씨, 당신은 그냥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영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오랜 친구 순자에게 전화했어요. 순자야, 나 좀 도와줘. 집에서 나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영수가 무슨 일이야? 순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말하면 긴데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와. 영숙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어요. 너무 창피하고 분했거든요. 어디 있어? 내가 바로 갈게. 순자는 군말 없이 찜질방으로 달려왔어요. 영숙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아, 너 완전히 해골이 다 됐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순자는 영숙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영숙에게는 피난처 같았습니다. 순자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며 영숙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냐고? 순자가 화를 내며 물었어요. 며느리 엄마야. 이은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남편이랑 과거에 결혼까지 했었던 것 같아. 영숙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사진까지 있었어. 웨딩 사진 말이야. 미쳤구나, 정말. 그 나이에 그런 짓을 해? 순자가 분개했어요. 그런데 영수가 너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게 내 집인데. 뭘 어떻게 해? 증거도 없고 그 여자는 뻔뻔하기 그지없고. 영숙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이틀째 되던 날 영숙은 동네 목욕탕에 갔어요. 몸이라도 깨끗이 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목욕탕에서 만난 동네 아주머니들이 영숙의 이야기를 듣고 분개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며느리 엄마가 시아버지랑 그런 짓을 해? 한 아주머니가 혀를 찼어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 나이에도 양심이 없나? 다른 아주머니도 분개했어요. 하지만 분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영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평생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았는데 통장도 모두 남편 명의였거든요. 자신 앞으로 된 건 월 10만 원짜리 적금 하나뿐이었어요. 셋째 날 오후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집에 들어오세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뭐가 이상한데? 영숙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나가시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뭔 일이야? 영숙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나가자마자 엄마가 안방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짐까지 다 옮겨서요.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나가신 그날 밤부터 엄마가 안방에서 자고 있어요. 아버님이랑 같이요.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 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는데?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멍하니 계셔요. 마치 넋이 나간 것 같아요. 지혜가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는? 네, 오빠도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저한테만 미안하다고 하고 지혜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뭐, 준호가? 영숙이 놀랐어요.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데 지혜야, 더 중요한 건 통장이야. 우리 집 통장들 어떻게 됐어? 영숙이 급하게 물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엄마가 아버님한테 통장을 다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정말로 통장을 줬어요. 지혜가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어요. 뭐라고? 통장을 줬다고? 영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네, 아버님 통장이랑 어머니 통장까지 다 엄마가 관리하고 있어요. 심지어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까지 다 바꿨어요. 지혜가 붕괴하며 말했어요. 영숙은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럼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네요. 평생 모은 돈도 집도 모든 게 빼앗긴 거였어요. 어머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집 구조를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안방을 더 크게 만들고 거실도 새로 꾸미자고요. 마치 원래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획이라니? 네, 너무 자연스러워요. 인테리어 업체 연락처도 벌써 알아놨고 어떻게 바꿀지도 다 정해놨더라고요. 지혜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며칠 만에 생각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영숙은 소름이 돋았어요. 이은정이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하고 온 거였군요. 단순히 며칠 머무는 게 아니라 아예 집을 차지할 작정이었던 거예요. 지혜야, 너도 조심해. 그 여자 위험해 보여.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무서워요. 엄마가 제게 이런 말도 했어요. 이제 이 집은 내가 관리할 테니까 너는 자주 오지 말라고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영숙은 마침내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침입이었어요. 이은정은 처음부터 자신을 내쫓고 그 집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넷째 날 오후 지혜가 순잔의 집으로 급히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서연이를 안고 있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영숙이 급하게 물었어요. 제가 엄마 가방을 정리해 주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봐요. 지혜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주민등록 등본이었어요. 영숙이 그걸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은정의 혼인관계에 박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영숙과 결혼하기 전 날짜로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영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혜가 두 번째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건 보험금 지급 내역서였습니다. 박재성 명의로 이은정에게 지속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10년 넘게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지? 영숙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더 있어요. 지혜가 세 번째 사진을 내밀었어요. 그건 은행 거래 내역서였는데 박재성이 이은정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한 기록이 쭉 나와 있었어요. 영숙은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평생 모르고 살아온 진실이 드러난 거였죠. 그럼 나는 정말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혜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엄마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여긴 원래 자기 집이었다고 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분노에 떨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가리켜서 저 여편네는 옛날에 들러리였다고 했어요. 영숙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들러리라니.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들러리였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어머니, 이것 좀 들어보세요. 지혜가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이은정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집은 원래 내 거야. 영숙이는 그냥 임시로 들어와 있던 거고, 재성이가 나한테 미안해서 데려다 놓은 거였어. 하지만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임시로 들어와 있던 거라니. 그럼 자신의 40년은 뭐였을까요? 더 들어보세요. 지혜가 계속 재생했어요. 준호도 원래는 내 아들이어야 했어. 내가 먼저 임신했었는데 유산을 했거든. 그래서 재성이가 영숙이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거야. 하지만 이제 나한테 돌아왔으니까 준호도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영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의 아들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말인가요? 어머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혜가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어요. 영숙이가 모은 돈도 이 집도 다 내 거야. 법적으로도 내가 먼저 결혼했으니까 내가 정실이고 영숙이는 첩이야. 첩이 모은 재산은 본처인 내가 다 가져갈 수 있어. 영숙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첩이라니. 그리고 자신이 모은 모든 것들이 이은정 소유라니. 지혜야, 이 녹음은 어떻게 한 거야?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몰래 녹음한 거예요. 엄마가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증거를 남겨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혜가 말했어요. 그런데 지혜야, 준호 아빠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영숙이 물었어요. 아버님은 엄마한테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어요. 마치 최면에 걸린 것 같아요. 지혜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아침에 아버님께 여쭈어 봤더니 은정이가 하는 말이 다 맞다. 내가 영숙이한테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했다고? 영숙이 어이없어 했어요. 네, 자기가 영숙 어머니를 속이고 살아서 미안했다고,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혜가 붕괴하며 말했어요. 그때 지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큰일 났어. 장모님이 변호사까지 데려왔어. 변호사를? 지혜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재산 분할하자고 하네. 그리고 엄마한테 위자료까지 요구하겠다고 해. 준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자신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말인가요? 오빠, 지금 집에 와 있어? 지혜가 물었어요. 응, 근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 장모님이 완전히 이 집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 그리고 아빠는 마치 장모님의 하인 같아.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하인 같다는 거야? 지혜가 물었어요. 장모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 차 타오라고 하면 타오고, 마사지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심지어 장모님의 발까지 씻어줘. 준호의 목소리에서 혐오감이 느껴졌어요. 영숙은 듣고 있던 전화기를 빼앗아서 직접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준호야, 넌 괜찮니? 그 여자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장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부터 저를 아들로 생각하겠다고, 엄마보다 더 잘해주겠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 영숙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서연이도 자기가 키우겠다고 해요. 지혜는 일만 하고
육아는 자기가 담당하겠다고 준호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영숙은 마침내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이은정은 단순히 박재성만 빼앗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집도, 돈도, 아들도, 손녀도 모든 걸 빼앗으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진실의 퍼즐, 그리고 숨겨진 과거라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이제 영숙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고 살았는지도 깨달았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가져온 증거들과 녹음 파일을 보고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지혜야, 변호사 선임하자.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순자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줬어요. 김 변호사는 영숙의 사연을 들더니 붕괴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혼인무효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겠어요. 하지만 저는 돈도 없고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승소하고 받으면 돼요. 이런 뻔한 사기를 그냥 둘 수는 없죠. 김 변호사가 의욕적으로 말했어요. 소송 준비를 하면서 영숙은 놀라운 사실들을 더 발견했어요. 이은정이 박재성과 이혼한 기록도 없었고 오히려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럼 자신의 결혼은 무효였다는 말인가요? 어머니, 하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도 있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사실혼 관계로 40년을 함께 살았고 자녀도 있고 재산 형성에도 기여했으니까요. 며칠 후 영숙은 용기를 내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이제 당당하게 맞서보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여보, 문 좀 열어줘요. 영숙이 인터폰을 눌렀어요. 잠시 후 이은정이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영숙의 옷을 입고 있었고 심지어 영숙이 아끼던 목걸이까지 하고 있었어요. 어머, 영숙 씨. 웬일이세요? 이은정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여기는 이제 제 집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내 집이에요. 영숙이 분노했어요. 영숙 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여기는 법적으로 제 집이에요. 이은정이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재성이도 이제 저와 함께 살기로 했고요. 그때 박재성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예전의 박재성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눈빛도 흐릿하고 말투도 어눌해져 있었어요. 여보, 나예요. 영숙이에요. 영숙이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영숙, 영숙이 누구지? 박재성이 멍하니 물었어요. 그 말에 영숙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부인이에요. 40년을 함께 산 부인. 영숙이 소리쳤어요. 아, 영숙이. 미안해. 나는 은정이랑만 살 거야. 박재성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마치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재성 씨, 들어가요. 바람 들어와요. 이은정이 박재성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박재성은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영숙이 소리쳤지만 이은정이 문을 닫으려 했어요. 그 순간 영숙은 억지로 문틈으로 들어갔어요. 이 집은 내 집이에요.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요? 이은정이 비웃었어요. 첩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요? 첩이 아니에요. 나는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영숙이 분노했어요. 정식 결혼이라고요? 이미 기혼자와 결혼한 게 정식이에요? 이은정이 조롱했어요. 영숙 씨, 당신은 법적으로 첩이에요.
인정하세요. 영숙은 너무 분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거실을 둘러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영숙의 사진들은 모두 사라지고 이은정과 박재성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내 사진들은 어디 갔어요? 영숙이 물었어요. 버렸어요. 필요 없잖아요. 이은정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버렸다고요? 영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흔적이 모두 지워진 거였어요. 그때 준호가 나타났어요. 엄마, 왜 여기에? 준호의 얼굴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준호야, 너 괜찮니?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은정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준호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준호야, 정신 차려. 영숙이 아들을 흔들었어요. 영숙 씨, 준호는 이제 제 아들이에요. 방해하지 마세요. 이은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숙이 분노했어요. 그때 지혜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녹음기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들, 잠깐만요. 지혜야, 왜 녹음기를? 이은정이 당황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지혜가 녹음기를 틀었어요. 이은정의 목소리가 생생히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이 집은 내 거야. 저 여편네는 옛날의 들러리였어. 재성이도 원래 내 남편이고 준호도 내 아들이야. 영숙이가 모은 돈도 다 내가 가져갈 거야. 녹음이 재생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재성이 갑자기 정신이 든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여보, 정신 차려요. 이 여자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었어요. 영숙이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이은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런, 녹음을 했다고? 네, 다 녹음했어요. 그리고 이미 변호사한테 넘겼어요. 지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혜가 또 다른 증거를 꺼냈어요.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사기죄로요. 그 말에 이은정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사기죄라니. 네, 혼인관계를 속이고 재산을 편취한 거잖아요. 명백한 사기예요. 지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 경찰이 문을 두드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이은정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럴 수가. 영숙은 마침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당신들이 꿀꺽 삼킨 그 집 되돌려줘야지.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최후의 대면, 복수의 순간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영숙은 드디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되었어요. 경찰이 들어오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은정은 더 이상 당당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정당한 권리를 찾은 것뿐이에요. 정당한 권리라고요? 김 변호사가 나타나며 말했어요. 혼인 사기와 재산 편취,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찰은 이은정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은정이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남자들을 속였던 전과가 있었던 거예요. 박재성은 그녀의 세 번째 피해자였습니다. 이 여자 완전히 사기꾼이었네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신고를 했더라고요. 박재성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멍하니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어요. 여보, 이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영숙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은정은 끝까지 발악했어요. 재성이가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녹음 파일, 서류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적 범행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법정 다툼은 석 달간 계속되었어요. 영숙은 매번 법정에 출석해서 자신의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당당해졌어요.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영숙이 증언대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싸웠어요. 방청석에서는 준호와 지혜가 어머니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순자와 동네 아주머니들도 함께 왔습니다. 영숙이 화이팅! 조용한 목소리로 격려해 주었어요. 마침내 판결일이 왔습니다. 피고 이은정은 사기죄, 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어요. 영숙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재산분할 판결도 영숙에게 완전히 유리하게 나왔어요. 원고 김영숙은 사실혼으로 40년간 공동생활을 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므로 모든 부동산과 예금의 4분의 3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이은정이 집을 떠나는 날 영숙은 현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때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그 여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짐을 끌고 나가는 걸 보니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들었어요. 불쌍한 사람이네. 영숙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박재성은 영숙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영숙아,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40년이 돌아와요? 내가 받은 상처가 아물어요? 목소리는 차갑지만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제라도. 박재성이 애원했지만 영숙은 단호했어요. 안 돼요. 이제 끝이에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영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와 지혜가 달려와서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이제 됐어. 너희도 속은 거니까. 그리고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잖아. 영숙이 아들 부부를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엄마, 저희랑 함께 살아요. 새 집 구해서 같이 살죠. 지혜가 간절하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 지혜야. 하지만 나는 혼자 살 거야. 혼자서요? 왜요? 준호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어? 누굴 위해 사는 인생은 끝났어요. 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박재성은 결국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은정에게 조종당했던 기간 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죄책감으로 건강이 많이 나빠졌거든요. 영숙은 인도적 차원에서 병원비를 대주기로 했지만 더 이상의 관계는 원하지 않았어요. 영숙은 큰 집을 팔고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2층 집 전체를 혼자 쓰기에는 너무 컸거든요. 새 집은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죠. 오랜만에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거였어요. 새 집을 꾸미면서 영숙은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갔어요. 베란다에는 장미와 제라늄을 기르기 시작했고 거실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틀어놓았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취향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수채화 그리기도 시작했어요.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이었죠.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영숙이 요가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준호와 지혜는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어요. 서연이도 할머니를 보러 자주 왔죠. 하지만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만나는 관계가 되었어요. 영숙도 며느리와 아들, 손녀와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많이 밝아지셨어요. 지혜가 말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정말 그럴까? 영숙이 웃으며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자신감도 생기셨고요. 준호도 동의했어요.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거울을 보면 자신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표정이 밝아졌고 자세도 당당해졌어요. 어느 봄날 영숙은 혼자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벚꽃이 활짝 피어 있는 길을 걸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연인들이 손잡고 걷는 모습, 할머니들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웠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길을 걸으며 영숙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김영숙, 잘 살아보자. 그 목소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64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노란 개나리가 핀 골목길이 보였어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영숙은 처음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영숙, 이제 정말 잘 살아보자.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기다리고 있을게요.